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실비, 진단비 보험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으로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비는 100%의 보장을 채워주지 못하고 또 진단비는 특정 질병 1회 지급으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수술비 보험에 가입할 것을 제시하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감액 기간이 없이 100%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저희 보험 플랜 119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바로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오늘은 특별히 이 M사의 케어프리 보험 증권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이렇게 점검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연락하시면 좋겠는데요.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전화번호 끝자리가 바뀝니다. 지금 화면에 참여 방법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수술비 보험은 반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감액 기간이 없이 100%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맹충호 전문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맹충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언제 어떻게 아플지 알고 계시나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언제 아플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라도 나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수술비 보험을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중대한 질병부터 먼저 통계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암, 그리고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사망 순위가 항상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계속 보니까 사망 순위는 변하지 않는데 과연 치료하는 그런 순위도 똑같을까를 봤는데요. 치료하는 순위는 좀 바뀌었었습니다. 암 같은 경우는요, 28만 명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실제 치료하는 걸 봤더니요, 뇌졸중 진료 인원은 53만 명,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8만 7천 명 정도. 그러면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60만 명 이상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암 사망률은 더 중대한 사망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원인으로 봤을 때는 1위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요, 내가 치료하는 목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관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 비용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암, 그리고 보험증권에서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암 치료비에 대해서 보니까요, 간암이나 췌장암 같은 조금 더 치료가 어려운 암에 대해서는 치료비 역시 많이 발생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발병률이 조금 더 높고 완치율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하고 있는 이런 위암이나 대장암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비용들을 평균적으로 봤더니 약 2천만 원대의 치료 비용들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암하고 그럼 이대 질환하고 치료비 다시 한번 볼까요? 질환에 대해서 진료받는 인원도 혈관 질환의 인원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요. 치료비 역시도 2,700만 원 정도 평균치를 봤을 때는요, 심혈관이나 뇌혈관에 대한 치료비도 약 5천만 원대. 그러니까 암에 대한 치료비의 평균치의 2배 정도
되는 치료 비용을 준비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증권은 어떻습니까? 치료비 목적으로 봤을 때 사망 목적이 아닌 치료비 목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치료비가 준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대한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벼운 그런 질환들도 있겠죠. 그럼 우리 수술을 할 때는 다발성 질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수술을 복합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조금 억지스럽지만 많이 하고 있는 수술비를 제가 한번 복합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서요.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관절까지도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넘어지는 이런 사고의 빈도수도 높을 수 있고요. 사고의 위험이 높다 보면 아무래도 골절의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 직업이요. 반복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이런 염증성 수술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중대한 질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내가 수술만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수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 평균 수술비도 보이고요. 평균 입원 일수도 보이는데 자, 내가 입원을 언제 하고 얼마만큼 하는지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시면요. 내가 보험을 가입한 시기부터 나이 먹는 시기까지를 만약에 생애 주기라고 볼게요. 그러면 면역성이 떨어지는 시기, 그리고 내가 아무래도 근육이 약해지는 시기, 뼈가 약해지는 시기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번 지어가 보는 겁니다. 제 나이가 될 때까지. 그러면 평균 나이를 제가 지나가는 시점이 된다면 아무래도 위험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는요, 아무래도 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수술의 빈도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수술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라고 제가 예시를 준비해 봤는데, 자, 지금 제가 예시하는 방법은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준비는 아닙니다. 자, 이 정도 준비를 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은 할 수 있겠다라는 예시인데요. 자, 여기서도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플 때 평일날 제가 병원을 찾아가서 예약 접수를 하고 이렇게 진료를 받으면 좋겠지만은 응급하게 아플 경우가 많이 있겠죠. 저녁 때라든가 아니면 주말이라든가 곧 다가올 이런 명절 때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응급실 비용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다쳤다면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상해 수술비, 그리고 아팠다면 질병 수술비도 필요한데, 자,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요, 갱신과 비갱신을 적절하게 한번 섞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병 수술비로 비갱신으로 20만 원을 혜택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은 갱신을 선택을 함으로써 합해서 40만 원을 선택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16대 질환이라고 해서 고혈압, 당뇨, 뇌혈관, 심혈관을 포함하는, 그리고 백내장, 녹내장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질환들, 중대한 질환들에 대해서도 갱신과 비갱신을 같이 선택을 한다면 400만 원까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중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죠.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이대 질환, 뇌혈관하고 심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비를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수술비로 1,000만 원까지도 준비가 가능한다고 봅니다. 자, 현재 예시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뇌혈관 수술을 한다든가 심혈관 수술을 할 경우에는 포함된 부분 하나, 둘, 세 가지를 모두 다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1,440만 원의 수술비를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미처 진단비로 준비를 못했다 하더라도, 부족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수술비로 보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회성만 받는 것 수술비도 있는데요. 나눠서 보시면 좌측에 있는 것은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수술비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최초에 받는 수술비입니다. 자, 이렇게 수술비 안에서도 또 조합을 이루어 보면요.
진단비처럼 중대한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치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1회 받는 수술비를 포함함으로써 좀 더 적절한 수술비를 안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첫날부터 받는 100%였잖아요. 근데 왜 첫날부터 받는 게 중요한가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 증권에 있는 보험의 약관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담보명에 있는 약관에 보시면 면책기간, 감액기간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자, 치아보험 같은 경우가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암보험 같은 경우 많이 읽었는데, 암보험 90일까지는 보장을 안 해주는 것을 면책기간이라고 하고요. 90일 다음 날인 91일째부터 보장을 해주는 것을 감액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액기간은요, 최고 2년 정도까지 되는 보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2년일 경우에는 2년 안에는 50%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2년이 아니라 1년만 감액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1년간 50%의 지급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요. 물론 2년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100%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2년이든 1년이든 감액기간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 사고가 일어날 수 없고, 그리고 보험에 가입을 한 지 1년 안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때도 100% 모두 다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술비도요, 모두 다 100% 받는 것은 아니고요. 1년 안에 감액기간 50%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 증권에 있는 그런 약관에서 감액기간 50%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예시에 대한 보험료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 봤는데요. 자, 보험료로 보시면은 예시표에 있는 대로 보면 39세, 49세, 59세까지 예시를 보면 남성 같은 경우는 3만 원이 조금 더 넘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보험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예시는 담보가 순수한 보장 보험료만 예시를 해드렸고요. 실제로 가입을 하실 때는 최저 보험료 3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담보들을 조금 더 채워 가신다면 부족한 보험료를 채우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남성, 여성 모두 다 3만 원으로 첫날부터 받는, 반복해서 받는 수술비, 그리고 중대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진단비처럼 최초에 한 번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내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사고를 언제라도 보장을 해줄 수 있다면 든든한 보험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가입 첫날부터 100%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로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네,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다양한 혜택,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남선희 전문가와 함께 할 예정이고요. 전문가님, 어떤 증권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요, 결혼 전에 가입했던 보험 증권을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계신 주부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아보험 아니고 본인 보험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M사에 가입을 하신 케어프리 보험이고요. 여러 개의 보장 내용을 통합형으로 담아서 한꺼번에 준비하신 이러한 보험이고요. 가입 시기는 2012년도에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5년 정도 유지를 잘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가입을 하실 때 직업을 보니까요. 전기기구 조립 및 검사원 2급으로 표기가 돼 있네요. 여자분이요? 네. 그런데 현재는 주부님이시기 때문에 보험사에 이렇게 달라진 직업을 알려주셔야겠죠. 손해보험에서는 다칠 수 있는 상해 위험률에 따라서 직업급수를 1급에서 3급까지 정해놓고 있는데요. 1급에 해당이 되는 직업은 주로 사무내근이라든가 교사, 그리고 주부님도 포함이 되고요. 2급에 해당하는 직업은 정밀기계 조립이라든가 영업, 판매, 또 이런 부분 담당하시는 분들. 3급의 대표적인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영업용 운전을 하신다거나 건설 현장에서 직접 작업 참여를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다칠 수 있는 위험률이 좀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1급에서 3급으로 갈수록 보험료는 조금 더 비싸지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2급 직업을 갖고 계셨던 분이 현재는 1급으로 주부님으로 다칠 수 있는 위험률이 좀 낮아지셨어요. 이럴 때 아나운서님, 보험료는 좀 어떻게 달라질까요? 보험료를 깎아줄까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보험료를 깎아드립니다. 보험료는 기존에 7만 원씩 납입하고 있던 보험료가 일부 내려가고요. 그리고 환급도 일부는 또 환급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가입할 때는 대학생이었는데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헬스클럽 트레이너로 취업을 하셨다. 이런 경우는 다칠 수 있는 위험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도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추징금이라는 것도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보장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보험의 납입기간은 30년이고 100세까지 보장인데, 여기 들어있는 사망보험금은 80세에 끝나고 또 하나는 55세에 끝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돈을 내는 기간이죠. 질병사망 1,000만 원은 80세까지 계속 돈을 내고, 또 질병사망 추가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55세까지 돈을 냅니다. 그래서 30년만 내면 더 이상 보험료를 안 내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계속해서 돈을 내야 되는 부분, 이 보장이 좀 납입기간이 다른 것들은 가끔가다 증권을 좀 검토하셔서 확인을 해 두셔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보장은요. 최근에는 좀 보기가 드물기 때문에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암케어 암검진 서비스 지원금. 이 보장은요. 예를 들어 내가 암에 진단을 받고요. 진단을 받고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가입 금액의 20%를 5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검진 서비스 차원에서 지급을 합니다. 확정 지급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암 진단을 받고 이렇게 검진 서비스를 2번, 3번만 받다가 혹시 못 받게 되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도 나머지 못 받았던 금액은 한꺼번에 확정이기 때문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다음 보장 보겠습니다. 암 수술비 볼 건데요. 암 수술비 1, 암 수술비 2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 있습니다. 이 증권상에 이제 보여지는 것만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내가 간암으로 수술을 했다. 아나운서님 보시기에 간암 수술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수술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게 저는 어떤 의미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혹시 200만 원 아니면 혹시 4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장의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암 수술비 1에서는요. 200만 원 가입 금액 중에서 20%만 지급을 합니다. 두 번째 암 수술비에서는 200만 원 중에서 80%를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암이든 간암이든 내가 수술을 할 때에는 200만 원을 받는 것이 맞고요. 첫 번째 수술비에서는 유사암도 수술비가 나옵니다. 유사암이라고 하는 것은 갑상선암,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이 해당이 될 건데요. 20%라면은 40만 원을 받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암 수술비가 200만 원, 200만 원 있다고 해서 각각 모두 다 받는 것은 아니고 한 번만 지급해 주는 수술비, 또 반복해서 주는 수술비가 좀 나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입원 첫날부터 3만 원씩 입원 일당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간병을 해주는, 나를 케어해줄 수 있는 간병인을 부르는 수도 있거든요. 입원 일당을 받거나 간병인을 부를 수도 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는 아니고요. 한 가지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맞벌이하는 가족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우리 가족이 입원을 했지만 내가 24시간을 케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간병인 지원 서비스를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요, 혹시 환자의 상황에 맞게 환자가 나이가 어리다거나 아니면 환자의 몸무게가 좀 너무 많이 나가서 간병인을 좀 힘을 쓰실 수 있는 분들,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분을 요청을 하게 되면 상황에 맞는 간병인이 오기도 하고요. 간병인이 왔을 때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간병인을 바꿔주세요 요청을 하면 간병인도 바꿔줍니다. 네. 첫날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간병 지원 입원 일당이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보장은 갱신으로밖에 안 됩니다. 3년마다 갱신이 되는 형태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느껴지셨을 때에는 보험사에 확인을 하셔서 가입 금액이 3만 원이 돼 있는데 사실 1만 원으로 줄인다 할지라도 간병인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받는다는 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상해 흉터 복원 수술비입니다. 우리가 다치고 나서 흉터가 남게 되면 특히 얼굴이라든가 보여지는 팔다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수술을 하면 보여지는 숫자만으로 봤을 때에는 500만 원 돼 있죠. 그런데 이 가입 금액 500만 원이지만 사실은 신체 부위에 어디 얼만큼 다쳤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얼굴은 1cm당 14만 원. 팔과 다리는 1cm당 7만 원씩, 물론 3cm 이상이 돼야지만 보상이 되는 거고요. 전문가님, 그런 자세한 사항은 네. 약관까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보장 내용이 증권에도 어떤 증권은 이렇게 좀 가볍게 좀 써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흉터 복원 수술비, 나도 흉터가 있는데 이거 성형외과 가서 수술하면 500만 원을 받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입 금액을 지금처럼 500만 원으로 명시하지 않고요. 지금 증권을 보시면 똑같은 흉터 복원 수술비이지만 가입 금액이 7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또 간혹 분쟁의 사유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의 보장 내용 보겠습니다. 뇌질환 진단비, 심장질환 진단비, 뇌질환 진단비 이렇게 쭉 4개나 나열이 돼 있고요. 가입 금액이 모두 1,000만 원씩 열거돼 있습니다. 저희가 뇌질환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뇌혈관 진단비 필요하고 허혈성 진단비 필요하고 굉장히 좋은 보장이구나라고 증권을 보면은 얼핏 느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만약에 뇌혈관 진단을 받았을 때 아나운서님 보시기에 진단비를 얼마 받을까요? 이게 뇌 질환으로만 돼 있어서 네네.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님. 그렇죠. 근데 뇌질환, 뇌혈관 거의 비슷할 것 같죠? 네, 받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네네. 예, 살펴보니까 뇌질환 진단비 첫 번째에 들어있는 1,000만 원 중에서는 뇌혈관 진단 받았을 때 20%를 받습니다. 아, 네. 그리고 뇌질환 진단비 두 번째 항목은요. 사실은 뇌질환 진단비 중에 뇌졸중입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진단비도요. 두 번째는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보고 뇌혈관, 허혈성 뭐 이런 진단비가 나는 1,000만 원이나 들어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뇌졸중 진단을 받았을 때 1,000만 원 받는 거고 또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을 때 1,000만 원을 받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초기 단계 허혈성이라든가 뇌혈관 진단을 받았을 때는 20%이기 때문에 200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제 보장을 좀 쭉 짚어드렸는데요. 이 증권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현재 맞는 직업으로 주부님으로 변경된 부분 꼭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대 진단비가 들어있었는데 3대 진단비의 가입 금액이 얼핏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가입 금액을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갱신되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손해율이 워낙에 커서 다음 달부터는 4일 이상 입원을 해야지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네네.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좋은 보장이긴 하나 혹시 갱신이 되는 시점에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거나 하실 때에는 입원 일당을 3만 원을 10,000원으로 조절이 가능한지 여부는 보험사에 확인을 하시는 부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상, 오늘 네. 예, 이상 여기까지 네. 남선희 전문가와 함께 증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M사의 케어프리 보험 증권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증권을 들여다봐도 내 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남은 시간은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어떤 질문이든 보험과 관련만 돼 있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첫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제가 올 1월 달에 탈장 수술했는데, 예. 실비는 받았는데, 제가 수술비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보험이 있으신데 못 받으신 네, 거예요? 예. 네네.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이 당뇨가 계시는데, 네. 그 성인병에 대한 게 이게 보장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리고 수술했는데, 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더 가입해야 되나 싶어서,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올해 1월에 탈장 수술하셨다고 했는데 일단은 완치되신 거죠? 네네. 예, 다행이시고 지금 3건의 보험 있다고 저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네. 보험사에 확인을 해보셨는데 수술비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신경의 전문가 잠시 뒤에 연결해 드릴 거고요. 네. 문의사항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전화 네,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시청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정리를 해봤습니다. 2008년도에 DB손해보험에서 100세 청춘보험 한 건 가입을 하신 상태에서 2015년도에 KDB생명의 퍼펙트 상해보험, 또 신한생명에서 참 좋은 안보험을 가입하셨어요. 한 달에 보험료 11만 3천 원 납입을 하고 계신 분인데 문의사항 다시 보겠습니다. 40대 여성분이십니다. 당뇨라는 가족력이 있어서 성인병이나 수술비 쪽으로 보장이 잘 돼 있는지 알고 싶다 하셨고요. 또 수술을 하신 상태이신데 추가적인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월에 탈장 수술하신 거는 지금 괜찮으신 거예요? 네네. 다 괜찮아요. 네, 그 탈장이 몸이 좀 피곤한 상태에서 무리를 하면 가끔 이제 생기더라고요. 네네. 되게 아이들만 걸리는 건 줄 알았는데 성인들도 많이 걸리는 질병이세요. 근데 보니까 실비는 받으시고 수술비로 따로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네, 그때 처음 아셨겠어요. 증권을 보시면서. 네, 없다는 걸. 그러니까 가족력도 문제이시고, 그래서 새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으신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보험, 가지고 계신 보험 3가지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DB 손해보험의 100세 청춘보험이라고 해서 2008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보험료는 43,000원, 20년 납이시네요. 맞으시죠? 네. 네, 이 보험은 실비를 가입하기 위해서 가입하신 보험이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뭐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
꼭 필요한 보험 잘 가입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KDB 생명의 퍼펙트 상해보험이라고 가입을 하셨는데, 이 보험은 2015년에 가입을 하셨고, 납입기간은 20년 납 비갱신이고, 보장기간은 80세 맞으시죠? 보험료는 31,500원이네요. 여기에 보면, 보장을 보면, 상해로, 재해로 사망을 하시면 1억 5천만 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재해로 입원하시면 만원, 재해로 통원하면 만원, 그리고 재해로 다쳐서 수술을 하시면 110만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보험에서 중요한 점을 두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시청자님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몇 살에 돌아가시는 것 같으세요? 평균적으로? 75세 이상? 75세 이상. 사실은 이제 평균 수명을 봤을 때 지금 85세 정도 나오세요, 여성분들이. 네네. 그리고 시청자님은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80세? 80세.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고. 그렇죠? 네. 누구나 빨리 그냥 건강할 때 사망하고 싶은 게 꿈이고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시청자님 나이나 제 나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100살을 넘게 산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 첫 번째 문제점이 보장 기간이 지금 80세에 끝나세요. 근데 80세 이후에 사실 어르신들 보면 뼈가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넘어지신다던가 이런 일이 많으세요. 근데 넘어지면 젊은 사람들은 뚝뚝 털어놓고 일어날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골절을 많이 입으세요. 그래서 수술을 하실 일도 많고 한데 여기 보면 골절 진단비도 없고 그리고 보장 기간이 80세에 끝나세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할 때 없다, 보장 기간이 짧다라는 문제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 이 보험에서 보면 재해 수술비 외에는 별로 그닥 뭐 보장을 받는 게 많지가 않으세요. 근데 보험료는 31,500원을 납입하고 계세요. 요거는 아마 만기에 환급을 받으시려고 적립 부분이 꽤 많아서 이렇습니다. 그러니 보장이 없겠죠. 그럼 이 보험은 가성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3만 원씩 사실 넣어서 80세에 뭐 얼마나 많은 보탬이 되겠어요. 이자가 생기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 보험은 그 가격 대비 보장이 너무 작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신한생명의 참 좋은 암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참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장 기간은 100세까지고 그리고 납기는 15년마다 갱신이 되고 보험료는 38,500원을 납입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장을 이제 보면 사망보험금이 4천만 원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암 진단비로 7천만 원, 그 소외감 진단비가 1,400만 원, 유사암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 암과 유사하다 그래서 경계성종암, 뭐 피부암, 뭐 갑상선암 요런 암들은 700만 원 받게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이대질환, 뇌출혈, 심근경색 진단비가 2천만 원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보장은 많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 보험에서도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보이세요. 시청자님 이 보험이 갱신이라는 건 알고 계신가요? 몰랐어요. 지금 알았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대부분 모르고 이제 보험료가 싼데 되게 많이 해주네 이렇게 생각하고 가입을 하세요. 근데 적혀 있듯이 15년마다 보험료가 오르세요. 그러면 이 보험 가입하실 때 나이가 41살에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갱신을 맞이하는 게 56세고요. 이렇게 해서 100살까지 갱신을 3번의 갱신 주기를 맞으시게 되세요. 그러면 이제 100살까지 3번 오르면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시는데 이제 얼마나 오르나를 추정을 좀 해보면 이제 가장 쉽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 56세, 갱신할 때 56세 여성분을 한번 설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경우에 설계를 해봤더니 88,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위험률을 반영하지 않은 지금 상태예요. 근데 2배가 넘게 오르죠. 네. 그럼 나중에 또 한 번 갱신할 때는 얼마나 많이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갱신에 대한 위험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 그 시청자님 생각하실 때 그 우리나라 여성 암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갑상선이라고 들었어요. 오, 잘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갑상선암 맞습니다. 그러면 2위는 무슨 암일까요? 유방암, 자궁암 이런 거 아닌가요? 어머. 전문가시네요.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잘 아세요? 네, 맞습니다. 2위가 유방암이고요. 그 다음에 3위가 위암입니다. 네, 네,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시는 암이. 근데 이 증권에 보면 그 유사암이 갑상선암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700만 원이 돼 있고 일반암에 유방암이 포함이 안 돼 있고 그 소액암 쪽에 유방암이 포함이 되어 있으세요. 유방암이 1,400만 원을 받게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여성암에 피해 간다는 얘기죠, 이 보험이. 그래서 그 다른 상품들을 보면 유방암이 일반암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보험들이. 근데 지금 유방암이 작은 금액이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문제점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점을 짚어보면 뇌출혈 진단비라고 있는데 이 뇌출혈 진단비는 뇌 질환의 한 9% 정도에 해당이 되세요. 만약에 내가 뇌경색이나 뭐 이런 요새 많이 이제 중풍이 오시거나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뇌경색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뇌경색은 뇌질환의 한 70%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질병에서 다 피해 가신다는 얘기세요. 그 심장 질환도 허혈성 심장 질환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는 보시게 되면 급성 심근경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장 범위도 요것도 10% 안쪽이기 때문에 성인병 쪽에서 많이 피해 가시는 보험을 가입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보험들을 보게 되면 보험을 제가 다른 쪽에 분류를 이렇게 예시를 해드리자면 집을 짓는 거에 대해서 예시를 해드려 볼게요. 보험은 이제 집을 질 때 땅을 파잖아요. 네. 집안을 다지고 나서 그 집안을 잘 다져야 기둥을 세워요. 기둥이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집안을 다지게 되고 그 기둥을 세운 다음에 벽을 세우고 창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의 예시를 들자면 집안은 실손보험이나 사망보험금을 얘기하고요. 기둥이라 하면 3대 진단비, 사망에 준하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암이나 이대 질병 같은 진단비를 기둥 역할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벽이나 뭐 이렇게 창문들은 수술비, 입원비 이런 것들을 벽이나 창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갖고 계신 보험은 보면 지금 정리를 해두면 성인병 쪽이나 수술비 이런 것들이 부족하시다고 그랬는데 수술비를 정리를 하려면 보니 벽을 세우려다 보니 기둥을 보게 되는데 기둥 자체가 지금 흔들려 있어요. 갱신형인데다가 보장이 빠져 있고 그래서 그 시청자님 증권을 봤을 때 중요한 점은 벽을 보완하는 게 아니고 기둥부터 다시 보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상태인데 지금 전화를 굉장히 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거 보완점을 한번 제가 제시를 해봐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보험 중에 DB 손해보험, 백제 청춘보험은 실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유지를 하시고요. 두 번째, KDB 퍼펙트 상해보험은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한생명 참 좋은 암보험, 이것도 정리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으로 해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 제가 이제 보완을 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둥 역할을 하는 암진단비는 3천만 원을 준비했고요. 여기에 유방암이 당연히 포함이 돼 있겠죠. 그리고 소외감, 유사암 진단비는 1,000만 원, 여기에 갑상선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를 각각 1,000만 원씩 준비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1,000만 원씩 각각 준비했습니다. 요게 기둥이고요. 두 번째로 당뇨 가족력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당뇨는 사실 진단이 무서운 게 아니고 합병증으로 해서 수술하는 게 무섭습니다. 실명을 한다던가 다리를 이제 절단하신다던가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럴 때 수술비가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를 보완을 제가 해봤습니다.
수술비를 보면 7대 질병 수술비에 400만 원, 18대 질병 수술비 100만 원, 30대 질병 수술비 500만 원, 질병 수술비 50만 원, 상해 수술비 100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내가 만약에 당뇨로 수술을 하셨다 하면 수술했을 때 받게 되는 수술비가 1,050만 원이세요. 요거는 하실 때마다 준비가 되니까 당뇨에 부족함 없이 보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 상해 후유 장애라던가 입원비 없으세요. 입원비 준비해주고 골절 준비해주고 요렇게 다 준비를 했을 때 보험료는 13만 7천 원이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험료 나갔던 게 11만 3천 원인데 정리를 해드렸을 때 나중에 이제 보험료가 4만 3천 원 정도 납입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보험 정리하고 보험료 추가로 시청자님이 납입하셔야 될 보험료는 6만 7천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기세요. 그러면서 이제 리모델링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점이 이제 갱신형에서 비갱신형으로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유방암이나 여성암 쪽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일반암 쪽으로 해서 보장을 늘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라든지 성인병에 대해서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비 다 채워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집을 안전하게 잘 지으신 설계가 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수술을 네. 하신 이후로 보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셨어요. 그리고 네, 가족력도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특별히 조금 더 자세히 봐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러세요? 저희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시다가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시면 그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보험과 관련된 질문 있으신 분들 위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죠?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희 엄마 보험을 좀 점검 좀 받고 싶어서요. 어머니 여러 개가 보험이요? 있는데, 네. 예.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연세가 50 정도 되셨거든요. 좀 나이가 더 예, 드시기 50세 전에, 정도요. 예, 예. 네. 더 드시기 전에 점검을 좀 받아봤으면 해서요. 혹시 어머니께서 아프신 데 있으세요? 조금 이제 좀 아프신 적은 있었어요. 뭐 약 드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시고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저희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 어머님 총 3건의 보험이 있으세요.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전문가 연결해서 알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사전에 보내주신 3건의 보험 저희 정리해봤고요. LIG 행복한 인생보험, 미래에셋 굿라이프 암보험, AIG의 알찬 질병 입원비 보험 이렇게 3건이 있으십니다. 가입 시기는 각각 다르고요. 가장 마지막에 가입하신 LIG 같은 경우에는 1년 납 1년 만기로 갱신 상품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에 보험료 15만 6천 원 납입 중이시고요. 문의사항 보겠습니다. 올해 50세 되신 여성분 어머니 보험 문의인데 이대로 괜찮을지 물어보셨고요. 남선희 전문가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니께서 약 드시는 거는 없지만 최근에 좀 편찮으신 적이 있으셨나 봐요. 예. 네, 걱정이 좀 있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내주신 증권이요. 아무래도 갖고 계신 증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우선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네. 증권 안에 빠져 있거나 혹시 불안한 보장들은 없는지 그 부분도 네. 함께 살펴봐 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 보내주신 증권이 LIG의 행복한 인생보험이에요. 이제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는 실손 보장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네. 어머니께서 혹시 편찮으셨을 때 이 안에서 보장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으세요?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다쳤을 때. 혹시 입원했을 때랑. 어떤 이유로 보장을 받으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자궁 내 염증이 좀 있어서요. 네네. 4년 전에 난소 제거 수술 하셨거든요. 네. 1년 전에는 네. 욕실에서 넘어져가지고 네네. 좀 갈비뼈에 금이 가서 아이고.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예. 지금은 네. 괜찮으신 거예요? 네. 네, 치료 다 지금은 끝나셨고요. 괜찮아요.
네. 네, 이렇게 다치는 사고가 집안에서 또 의외로 또 골절 사고가 많이 있거든요. 저 역시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괜찮으시다고 하셨고요. 네. 여기 안에 실손 보장 외에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2대 진단비가 있어요. 뇌, 심장 관련해서 진단비가 있는데요. 뇌 관련해서는 뇌출혈, 심장에 관련해서는 심근경색 각각 500만 원씩 있고요. 그리고 갱신형으로 돼 있어요. 두 가지 보장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고 가입 금액도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한 대안은 조금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예. 네, 잠시 후에 좀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가입하신 보험도 볼게요. 미래에셋의 굿라이프 안보험이세요. 네. 네, 제목만큼이나 그 제목처럼 암에 대한 보장만 있네요. 아주 간단하게 암으로 사망했을 때 4천만 원, 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4천만 원. 그런데 매달 보험료가 85,500원이세요. 예. 보장에 비해서 보험료가 조금 85,500원 작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아마 만기 때 환급을 좀 많이 받는 보험이라 100세 만기시거든요. 환급을 많이 받는 보험은, 적립보험료를 많이 내는 보험은 가입하실 때 물론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현재 최소의 보험료로 최대한의 보장을 좀 받으시는 건 어떠실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험을 볼게요. AIG의 알찬 질병 입원비 보험인데요. 보험료가 41,100원, 보장 내용은요, 골절 진단이었을 때 1,000만 원, 화상 진단이었을 때 1,000만 원, 질병 입원 일당이 첫날부터 6만 원 이렇게 들어있어요. 어머님께서 그 기존에 골절 한번 있으셨잖아요. 네. 여기에서 보장을 좀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조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얼마나 받으셨는지. 네. 3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네. 몇십만 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사실은 이 보험이 진단을 받았을 때 1,000만 원? 의외로 또 청구를 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약관상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약관을 좀 찾아봤는데요. 골절 진단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 한 다리에 여러 부위에 복합 골절이 있었을 때 가입 금액의 10%, 그리고 늑골, 그러니까 갈비뼈 골절 있으셨잖아요. 네. 가입 금액의 5% 아마 50만 원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화상 진단 받았을 때는 당연히 심지성 2도 이상이어야 되겠지만 신체 부위의 10% 미만에 해당이 됐을 때는 가입 금액의 2%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화상 진단비를 1,000만 원이 아니라 대부분 20만 원 정도 받으셨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41,100원이신데요. 이 네. 보험을 사실은 지금 1년마다 갱신되는 사실은 좀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네. 처음엔 한 9,000원 정도로 가입을 했는데 최초에 가입을 하셨을 때. 네. 네,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한 4만 원대로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갱신료율이 큰 보험이거든요. 네. 가입할 때는 뭐 10,000원도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쉽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골절 진단비나 화상 진단비 또 입원 일당 첫날부터 6만 원. 나는 실제로 보상을 안 받아봤지만 다른 분들이 갱신 형태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보상을 받으면 나는 보상을 받지 않았지만 위험률이 같이 증가돼서 동일한 금액 수준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1년마다 올라가는 건데 지금 벌써 이렇게 4만 원대로 껑충 올라갔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갱신이 좀 크게 되는 보험은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이 세 가지 보험에 대한 어떤 대안을 좀 드리면 첫 번째 가입을 하셨던 그 실손보장이 있는 LIG 행복한 인생 보험은 잘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뇌출혈하고 심근경색 진단 갱신 형태되어 있는 거 있죠? 요 네. 담보는 삭제를 하셔도 무관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실손 보장도 갱신이 될 건데, 여러 개가 같이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좀 많이 올라가는 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미래에셋 굿라이프 안보험하고,
AIG 질병 입원비 받는 보험, 이 두 가지는 좀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데요. 네. 저희가 강의 시간에도 짚어드렸지만 어머니께서 기존에 수술비가 없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수술비가 없으셨기 때문에 중요한 저희가 3대 진단비, 일반 암에서는 3,000, 또 11개의 암에 해당이 되면은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암에 대해서 최고 4,000까지 받을 수 있고 뇌에 관련해서 심장에 관련해서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각각 1,000만 원씩 그리고 사망에 대한 보장도 들어가서 상해 사망은 5,000만 원, 질병 사망에도 3,000만 원, 상해에 대한 후유장애는 20%부터 가능한 걸로 해서 5,000만 원까지 좀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수술비 항목에서는 다쳤을 때 수술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네. 네, 다치는 수술비, 상해 수술비라든가 또 상해 1에서 5종 수술비 이런 항목도 좀 같이 보완을 하시고 질병에 대한 수술비 40대에 해당하는 질병 수술비 이런 것들은 다 각각 해당이 되시면 받으시는 거거든요. 네. 수술비는 또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복적으로 100세까지 보험료 오르지 않게 3대 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뭐 골절이라든가 화상, 약관상이 너무 어렵게 돼 있는 이렇게 가입금액 큰 거 말고요.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쓰여진 데 명시된 대로 받을 수 있는 골절 화상 진단비, 수술비 항목까지 좀 준비를 하시면 포괄적인 범위로 100세까지 보험료 많이 오르지 않도록 기존과 좀 비슷한 보험료 수준을 그냥 유지하시면서도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럼 네. 아까 빠진 네. 부분까지 다 보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님, 네. 저희가 이제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돼서요. 혹시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시면 방송 끝난 이후로 남선희 전문가 전화 연결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도 주말 동안에도 이렇게 보험 고민 상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남기실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겨주십시오. 013-3366-0110번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